엄마에게 다녀올게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선 브리아나는 안전하다고 믿었던 친구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유난히 차가웠던 그날 새벽, 그녀의 휴대전화와 가방은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외투조차 걸치지 않은 채 브리아나만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더 섬뜩한 단서는 그녀가 누웠던 베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위에는 선명한 혈흔과 번진 마스카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그녀를 그곳에서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She is one of the nicest girls, and if whoever did this is watching, just she's so nice. Just please, please. She wasn't there, and I noticed blood on the pillow, so we called the cops, and from there it's just been the nightmare. 브리아나 데니스는 1988년 3월에 태어나 네바다주 리노에서 자랐습니다. 그녀가 6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이후 어머니 브리짓은 딸 브리아나와 아들 브라이튼을 홀로 키웠습니다. 어머니와 브리아나는 늘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모녀의 유대는 각별했고 두 사람은 마치 절친한 친구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지켜주었습니다. 브리아나는 외향적이고 활발한 성격으로 모험과 여행을 즐겼으며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2006년 리노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산타바버라 시티 칼리지에 진학하며 집을 떠나 캘리포니아로 향했습니다. 자신을 아껴주는 오리건 출신의 남자친구와 좋은 친구들까지 있었으므로 브리아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당시 대학 2학년이었던 그녀는 겨울방학을 맞아 고향 리노로 돌아와 가족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몇 가지 모임에도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1월 19일 토요일, 브리아나는 낮 동안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시내에서 열리는 콘서트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브리아나는 감기에 걸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외출을 망설였습니다. 고민 끝에 브리아나는 콘서트에 가기로 했고 밤 9시쯤 어머니에게 다녀올게라는 말을 남긴 채 집을 나섰습니다. 콘서트가 끝난 뒤 브리아나는 친구 케이티 그리고 제시카와 함께 샌즈 리젠시 카지노 호텔로 이동해 파티를 즐겼습니다. 밤새 시간을 보낸 뒤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했고 이 영상은 브리아나가 생존해 있는 모습이 담긴 마지막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새벽 3시 무렵 네바다 대학교 리노 캠퍼스 근처에 있는 케이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러 대학생들이 함께 지내던 그 집에서 케이티와 제시카는 방에서 잠들었고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고 싶었던 브리아나는 거실 소파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그 소파는 유리 현관문 바로 앞에 놓여 있어 밖에서도 훤히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또한 그 집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던 곳이었기 때문에 현관문은 늘 잠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새벽 4시쯤 브리아나와 케이티는 서로 잘 자라고 인사를 나눴고 4시 23분 브리아나는 오리건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2008년 1월 20일 일요일 아침 9시경 제시카와 케이티는 전날 밤의 여파로 다소 피곤한 상태로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있어야 할 브리아나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브리아나가 위층 빈방 중 하나로 올라갔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집에는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방들이 몇 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층 방들을 하나씩 두드려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시 밖에 나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브리아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것은 그녀의 휴대전화와 지갑, 신발이 모두 집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가 잠옷으로 입고 있던 탱크탑과 스웨트 팬츠를 제외한 모든 옷도 집 안에 있었습니다.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이런 차림으로 밖에 나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케이티는 브리아나의 어머니 브리짓에게 전화를 걸어 브리아나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브리짓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던 중 케이티는 소파 위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브리아나에게 건네주었던 베개에 피가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케이티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This is Robert. Can I help you? Hi, I need the police at my house. My
friend spent the night last night on my couch. She's gone, and there's something that looks like blood on the pillow, and all her stuff's still here. 얼마 지나지 않아 브리아나의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경찰이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집안에는 몸싸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지만 브리아나가 잠들 때 덮고 있던 담요는 주방에서 발견되었고 그녀가 안고 자던 갈색 곰 인형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지역 수색구조대가 즉시 투입되었고 경찰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집집마다 방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집에 거주하던 모든 사람들은 조사 대상이 되었지만 결국 모두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She is one of the nicest girls, and if whoever did this is watching, just she's so nice. Just please, please. She wasn't there, and I noticed blood on the pillow, so we called the cops, and from there it's just been the nightmare. 경찰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베개에 묻어있던 혈흔이었습니다. 혈흔은 지름 약 3cm에서 5cm 크기의 자국 3곳이었고 침이나 점액과 섞여 있었으며 마스카라 자국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그 피는 브리아나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시관은 브리아나의 얼굴이 베개에 강하게 눌려있던 당시 입과 목 혹은 코 주변에서 활동성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담요가 발견된 위치를 토대로 경찰은 주택 뒷문 손잡이에서 DNA를 채취했습니다. 그 결과 신원 미상의 남성 DNA 프로필이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수사국에는 약 3,000건의 DNA 샘플이 분석을 기다리며 밀려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역 당국은 범죄 실험실의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가운데 단 하나라도 브리아나를 납치한 범인의 DNA와 일치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브리아나 사건은 곧 공동체 전체가 자신의 딸을 찾는 사건이 되었고 불과 며칠 만에 지역사회는 DNA 분석을 앞당기기 위해 약 2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그러나 용의자의 DNA는 국가 데이터베이스와도 대조되었지만 역시 일치하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브리아나의 가족은 가능한 많은 이들에게 이 사건을 알리기 위해 언론 앞에 섰고 이 사건은 곧 전국적인 뉴스와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사람들은 브리아나의 가족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파란 리본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파란색은 브리아나가 가장 사랑하던 색이었습니다. 네바다주 리노 전역의 전광판에는 더 이상 공연 홍보가 아닌 실종된 한 대학생의 얼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납치로 판단되면서 FBI가 수사에 투입되었고 브리아나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모두 브리아나가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집에 살던 남성은 경찰에게 매우 섬뜩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새벽 4시 30분에서 5시 사이 불을 끈 채 거실에 앉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자신의 집 바깥에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이후 누군가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다가 잠겨있는 것을 확인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냥 술에 취한 학생이 집을 잘못 찾아온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1월 21일 월요일이 되자 경찰견과 헬리콥터가 투입되었고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수백 명이 눈 덮인 거리와 들판을 걸으며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배수로를 확인했고 맨홀 뚜껑을 열어 내부까지 살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캠퍼스 인근에서 앞서 발생한 2건의 성범죄와 연결돼 있으며 모두 동일 인물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약 2달 전인 2007년 11월 13일 21세의 여학생이 캠퍼스 주차장에서 뒤에서 갑자기 붙잡혀 총으로 위협당한 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몹쓸 짓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에 놀란 범인은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2007년 12월 16일 새벽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22세의 교환학생이 집 바로 앞에서 누군가에게 뒤에서 붙잡혔고 범인은 그녀의 코와 입을 막아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게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식을 잃었고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트럭 안에서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보지 말라고 했고 집 근처에 내려준 뒤에는 차에서 내리되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피해자는 범인이 턱에 수염이 있고
파리 햇볕에 그을린 백인 남성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차량에 대해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차량 내부 라디오에는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달려 있었고 바닥에는 아기 신발 한 짝이 놓여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에서 범인의 DNA를 확보했고 브리아나가 머물던 집 뒷문 손잡이에서 채취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불과 4블록 반경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고 총기 판매량은 급증했습니다. While police in Reno, Nevada search for Breonna Dennison, they also think they're looking for a repeat criminal, and they think they have an idea of what he may look like. Authorities say they're looking for a white man between 28 and 40, taller than 5'6". He's got facial hair and is strong but not too muscle-bound. The suspect probably drives an extended cab pickup truck or maybe an SUV. On campus, police say students need to be careful. They just can't have that "it'll never happen to me" attitude, because if you have developed that attitude, then you've forgotten about safety. You're not using it to your benefit, and it's not a priority in your life, and your chances of being a victim are fairly high. 경찰은 이 범인이 눈에 잘 띄지 않게 행동하며 조용히 피해자를 추적하는 유형이지만 범행을 거듭할수록 폭력성이 점점 강화되는 인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수색이 계속될수록 모두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지만 자원봉사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브리아나가 실종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었지만 어머니 브리짓은 여전히 딸이 살아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You know, I'd like to speak to my daughter's abductor that it's time to give her back. We miss her and we love her. We know she's hurt, and it's time to give her back to us. We need her. 2008년 2월 15일 한 남성이 브리아나가 납치된 장소에서 약 13km 떨어진 네바다 대학교 리노 캠퍼스 가장자리에 위치한 들판을 가로질러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버려진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양말처럼 보이는 물체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마네킹이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본 순간 그것이 여성의 시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911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시신의 신원은 예상대로 브리아나로 확인되었고 경찰은 그녀가 집안에서 몹쓸 짓을 당한 후 목이 졸려 숨진 뒤 시신이 외부로 옮겨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브리아나의 시신에서 채취한 DNA는 그녀가 머물던 집의 뒷문 손잡이에서 그리고 이전 성범죄 사건들에서 확보된 DNA와 모두 일치했습니다. 그 장소는 곧 꽃과 촛불, 카드가 놓인 추모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너무 이르게 삶을 빼앗긴 브리아나를 추모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슬픔을 견디며 애도하는 가운데 추모식과 촛불 집회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리노 시민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브리아나의 살해범은 좀처럼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10개월 후인 11월 1일 경찰은 결정적인 제보 하나를 접수합니다.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아주 짧게 만났었던 남자의 트럭 안에서 여성의 속옷을 발견했고 이게 뭐냐고 그에게 물으니까 그의 반응이 극도로 수상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당시 27세였던 제임스 비엘라였습니다. 제임스는 브리아나의 시신이 발견된 직후 자신의 트럭을 처분한 뒤 다른 곳으로 이사한 상태였습니다. 과거 그는 강아지의 다리를 부러뜨린 전력이 있었고 흉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달려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전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이력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중범죄로 체포된 전력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DNA 샘플이 채취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는 건설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으며 과거 미 해병대에 복무한 경력이 있고 무술훈련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에 리노 캠퍼스 대학 내 건설 공사에 참여한 적이 있어 캠퍼스 지형에도 매우 익숙한 상태였습니다. 용의자로 특정된 뒤 경찰은 제임스를 감시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때 수사팀이 주목한 이상한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처음 전화로 그에게 연락했을 때 제임스는 어떤 사건에 대한 조사인지를 전혀 묻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경찰과 직접 만났지만 자발적인 DNA 제출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그는 브리아나가 실종된 당일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해당 여성에게 확인한 결과 그녀는 그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아들을 하나 둔 사이로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고 있던 관계였습니다. 남자친구인 제임스를 믿었던 여자친구는 아들의 DNA 채취를 동의했고 이를 통해 수사팀은 집 뒷문 손잡이에서 검출된 DNA의 주인이 그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인 제임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25일 제임스는 아들을 유치원에서 데리러 가던 중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법원 명령에 따라 DNA를 제출했고 그 결과는 현장에서 확보된 DNA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Reno, Nevada police say they have arrested a suspect in the kidnapping and killing of a 19-year-old college student. Police issued a statement overnight announcing a news conference Wednesday morning on the arrest of a suspect in the slaying of Breonna Dennison. Investigators said DNA evidence gathered from the scene linked Dennison's killer to 3 other sexual assaults on women at or near the campus from October to December 2007. 설마 했던 제임스의 여자친구는 그가 3명의 여성을 공격하고 그중 1명을 살해한 범인으로 밝혀지자 그 사실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Did you do this? Oh my god, did you? Did you? I don't know if I should hit you or hug you. Did you shoot me? Did you look me in the face? Did you? I can't right now. If you didn't do it in a fight to prove your innocence, but what? DNA. What the does it matter? And you get an attorney? Oh yeah, that'll work. That's gonna work. 제임스는 기소된 뒤 법정에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일을 매우 성실하게 하던 근로자였고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친절한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격과 전반적인 분위기는 2007년 말부터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제임스의 전 상사였던 존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존은 브리아나 데니슨의 시신이 발견된 2008년 2월 15일 아침 제임스가 그날 곧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마지막 급여를 받은 뒤 워싱턴주로 이주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카운티 검시관 앨런 박사는 브리아나의 목에 남아있던 자국이 시신과 함께 발견된 2벌의 속옷 중 하나와 일치하며 그것이 질식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증언했습니다. 몹쓸 짓을 당했던 두 여성 역시 법정에 섰습니다. 그중 1명은 캠퍼스 경찰서 바로 옆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공격을 당했다고 밝히며 자신을 공격한 남성이 제임스였다고 분명히 지목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범인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가 몰던 트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옷에서 발견된 회색 섬유는 제임스의 트럭 내부 섬유와 일치했고 검찰은 이를 중요한 물증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제임스가 저지른 또 다른 강간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Having found the defendant James Michael Villas guilty of count 4, murder in the first degree. 배심원단은 9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고 2010년 6월 2일 제임스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이후 여러 차례 항소했으며 가장 최근인 2019년까지도 법적 절차를 이어갔지만 모든 항소는 네바다주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